대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면요. 여러분이랑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PPT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시작해 봤어요. 오늘은 선생님의 이 모습보다 PPT의 내용을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3학년은 지금 1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1단원의 이름 한번 볼까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이 중에서도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를 배우고 있었죠.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3가지 규칙이 꼭 지켜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3가지 규칙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는 기체 반응 법칙이죠.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부터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볼 텐데 선생님은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4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지금 가져와서 44쪽 펴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말고도 네이버 폼으로 냈던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란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반응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질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더라. 이거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말했어요.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실험 3가지를 한번 봤었어요. 첫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 두 번째는 기체 발생, 세 번째는 연소 반응이죠. 하나씩 볼까요? 앙금 생성 반응은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AgNO3 질산은 수용액을 2개를 섞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드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될 동안 질량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질량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이걸 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역시 질량이 변하지 않는구나, 보존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지금 염산과 탄산칼슘을 섞었다고 하고 있는데 탄산칼슘은 선생님이랑 실험했던 걸로 따지면 분필이었어요. 이 2개를 반응시키면 기포가 막 올라오는데 그 기포의 정체가 누구냐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입니다. 이러한 기체가 발생하면 질량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으로. 뚜껑이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는 질량을 측정해보면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질량이 일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기체가 빠져나가면 질량은 어떻게 되냐? 질량이 감소하게 돼요. 빠져나간 기체의 양만큼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도 마찬가지로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열린 공간에서는 이 산소들이 철과 반응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닫힌 공간에서 보면요. 닫힌 공간 안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한 질량은 여전히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과 연소 반응은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질량의 변화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닫힌 공간 내부에서죠.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알갱이들, 이 원자들이 반응 전과 후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절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랑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을 하죠. 두 번째, 니은.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그렇죠. 이게 지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정의입니다. 디귿. 수소 2g과 산소 16g이 반응하면 물 18g이 생성된다. 이거 2 더하기 16은 18이니까 일단 숫자는 맞아요. 그리고 수소 H와 산소 O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네요. 리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다음,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런데 가, 나, 다에서 측정한 질량을 물음표로 나타냈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래. 일단은 가와 나를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가는 반응 전이고 나는 반응 후지만 닫힌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될까? 아니면 변할까? 뚜껑을 닫아놨으니까 일정하게 보존되겠죠.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다까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다는 지금 열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발생한 기체의 양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지.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니까 가, 나에 비해서 질량이 작게 측정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죠. 두 번째로 배울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몸체, 바퀴 4개. 만약 자동차 몸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까? 몸체가 2개, 바퀴가 4개니까 몸체 하나에 바퀴 2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결국 자동차는 한 대만 만들 수 있고 몸체 하나는 덩그러니 남게 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마찬가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커질수록 산소의 질량도 비례해서 커진다.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질량 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뭐라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하나의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이 있어요. 얘와 얘가 만나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데 얘와 얘가 결합할 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더라 하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분자가 생길 때는 H랑 O가 만나서 생겨요. 이때 H랑 O가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이라는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물 분자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짠! 이렇게 생긴 것이 물 분자입니다. 양쪽에 있는 회색 입자는 H, 수소 입자고요. 중간에 있는 빨간색 입자는 O, 산소 입자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할 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 분자가 한 개 있었을 때 원자수를 세어보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네 2대 1의 원자수에 빕니다. 물 분자가 하나 더 등장해도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고요. 산소는 하나, 둘, 3개. 그러면 3개니까 6대 3이네? 그런데 이거를 약분시키면 똑같이 2대 1이 되죠. 물 분자가요.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나도 그걸 구성하는 원자 수의 비는 항상 2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원자 수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 원자의 질량 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유지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수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것을 보기 위해 실험을 하나 봤었어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이는 이 은백색 물체, 이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산소라는 기체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산화 마그네슘을 만드는 산소와 그리고 마그네슘 이것들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하는지 측정을 해봤어요. 이러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면은 마그네슘이 0.3g일 때 이것에 결합한 산소는 0.2g이었어요. 한 번 더 보면 마그네슘을 0.6g으로 늘렸더니 이 마그네슘에 결합하는 산소가 그냥 무제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0.4 정도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마그네슘을 0.9g 연소시켰더니 산소들이 막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정확히 몇 그램 결합했냐면 0.6g 결합했어요. 지금 이 세 개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0.3 대 0.2 이거를 정수비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 10씩 곱해서 3 대 2라고 볼 수가 있죠. 파란색도 한번 보면 0.6 대 0.4 이것도 우리가 약분시키면 3 대 2임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초록색 0.9 대 0.6도 3으로 나누면 3 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화 마그네슘을 만드는데 마그네슘 대 산소의 질량비가 3 대 2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산화구리를 만드는 구리 대 산소는요, 항상 질량비가 4 대 1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보면은 물은 H2O, 선생님 너무 많이 말했죠?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대 산소, 이 구성 원소들은요, 어떤 질량비로 결합을 하냐면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더라.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물과 과산화수소는요, H와 O 이렇게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원소의 종류는 그렇지만 보다시피 빨간색 O 산소 입자는요, 지금 개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대 산소와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이루고 있는 수소 대 산소의 원자 수의 비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원자 수의 비가 달라지면 결합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도 달라지지. 질량비가 달라진다. 이건 즉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44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처럼 구리를 연소시켜서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시켰다는 말이죠. 산화구리를 생성할 때 산화구리의 질량을 나타낸 거래요. 이때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써보자.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는 일단 구리와 그리고 산소가 있죠. 이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율을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점을 한번 볼게요. 이 점에서는 구리가 2.0g일 때 산화구리의 질량이 2.5g이에요. 구리가 2.5인데 산화구리는 2.5래. 그러면 결합한 산소는 몇 g일까요? 산화구리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0.5g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리 대 산소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구리가 2.0일 때 산소는 0.5다.
우리 0.5로 나누기를 시키면 정수비로 4대 1이라는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 대 산소는 4대 1, 이거 기억을 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구리 대 산소, 아까 얘기했듯이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만나서 만든 산화구리 10g 속에 들어있는 구리 대 산소의 질량은 몇일 것이냐? 4대 1의 비율을 꼭 지켜야겠죠. 보기 중에 4대 1의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 누구예요? 8g과 2g, 이게 4대 1의 질량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한 문제예요. 자, 이건 일단은 앙금의 종류를 하나 알아야 돼요. 누구냐면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만나서 만드는 앙금, 누구냐면 PbI2라는 아이오딘화 납앙금입니다. 이 앙금 무슨 색이었죠? 노란색 앙금입니다. 자,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을 만든다. 그럼 이때도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겠죠. 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요, 이미 A, B, C, D, E에 다 일정하게 6ml씩 들어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질산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얼마씩? 2ml씩 늘려가면서 A, B, C, D, E, F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때 생성되는 이 노란색 앙금이 얼마나 높이가 쌓였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질산납을 2ml 넣을 때는 앙금이 요 정도, 4ml 넣을 때는 앙금이 요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6ml를 넣었을 때 앙금이 최대치를 찍고, 질산납을 더 넣어줘도 앙금이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았어요. 문제를 한번 보면 D 지점에서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질산납 수용액을 더 많이 넣어주면서 납이온은 점점 더 첨가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과 반응하는 아이오딘화 이온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 더 많아져도 얘랑 결합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은 더 이상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그런데 D 지점 이후에는 납이온과 결합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 법칙이란 정의를 한번 보면,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야 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때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새로운 기체를 만드는 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는 부피비가 일정하게 존재를 하더라 하는 것이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기체들이 반응하고 생성될 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 그리고 부피비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줘야 돼. 하나 더 기억을 해줘야 될 사실은,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하는 그 구성 원소들 사이에서만 질량비가 존재하더라 하는 것인데,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까지 일정한 부피비가 존재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쌤은 여기 있을까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기체끼리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부피비가 존재하는데 그 부피비를 숫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수소는 지금 2부피고 산소는 1부피고 수증기는 2부피네요. 수소,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든다. 이때 비율은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생성되더라. 이것이 기체 반응 법칙이죠. 기체 반응 법칙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들 때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어디서 먼저 알 수 있냐?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EH2O2가 만나서 EH2O 이렇게 만든다. 지금 이 반응식에서 개수가 있어요. 개수는 2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분자수의 비를 의미합니다. EH2라는 말은 H2라는 분자가 2개가 있다, 분자 수가 2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수의 비는요, 분자 수의 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체 반응 법칙을 배우고 있으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더 봐야겠죠. 그게 무엇이냐? 기체들이 반응하고 생성될 때는 일정한 부피비가 존재한다. 부피비가 중요한 사실이지. 이 부피비를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부피비도 2대 1대 2로 개수비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 그리고 부피비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체는 1부피당 1분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가 되는 거죠. 기체 반응 법칙을 볼 수 있는 예시에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 외에도 보다시피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만드는 반응, 이 반응에서 부피비는 지금 1대 1대 2입니다. 이 부피비 화학 반응식에서도 알 수 있겠죠? 선생님 화학 반응식 써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개수가 1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고 그것은 곧 부피비와 같더라. 자, 기체끼리의 반응 하나만 더 볼까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 반응에서 지금 부피비는 1대 그리고 수소 3대 그리고 생성되는 암모니아 2라는 비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보다시피 개수가 1대 3대 2, 5호 부피비와 같음을 알 수가 있죠.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하는 기체들과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의 비율이 존재하더라 하는 것이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요거 문제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들 네이버 폼으로 냈던 문제들인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다. 이때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부피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지금 2, 산소는 1, 수증기는 2네요. 부피비는 2대 1대 2입니다. 이거를 보고 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세요. 수소 10ml는 최소 산소 몇 ml와 반응해야 수증기 10ml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 수소 부피가 지금 10ml래요.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도 10ml예요. 지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2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피비를 생각해보면 10ml가 2의 비율이고 그리고 생성된 10ml가 2의 비율이야. 그러면
1의 비율을 가진 산소는 몇 ml가 될까? 이 비율이 10ml니까 이거에 맞춰서 1 비율을 생각해보면 나누기 2, 5ml가 되겠죠. 10ml와 5ml가 만나서 10ml의 수증기를 만든다.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답은 산소 5ml와 반응해야 10ml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각 기체의 부피비는 질량비와 같다? 부피비와 질량비를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설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번, 3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거야. 보면은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같고 그 부피비는 곧 분자수의 비와 같다. 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만나서 염화수소기체를 만들었다. 이때 부피 관계를 보면 1대 1대 2의 부피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수소 분자가 지금 3개가 반응을 했다고 하고 염소 분자도 3개가 반응을 했대. 그러면 이 2개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분자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고 있는데 생성되는 염화수소 분자의 개수를 알려면 분자수의 비, 곧 부피비니까 부피 비율을 봐줘야 돼요. 비율을 보면 지금 1대 1대 2야.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봐. 3대 3대 몇이 와야 1대 1대 2가 성립할까? 3대 3대 6이 와야 약분하면 1대 1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생성되는 염화수소 분자의 개수는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내용과 문제풀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가고 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을 때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네이버 폼에다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